언제나 지구를 지키며 자신들의 희망이 되어준 오공을 위해 이번에는 소노반, 베지터, 피콜로 등 시로주의 모든 전사들이 각 우주로 흩어지며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오반은 무의식의 극이 오공과도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최강의 전사 지렌이 있는 11호주 프라이드 트루퍼즈에 소속되었고, 이어 베지터는 6우주 사이어인들의 교관으로서 시간을 보내며 브로리 또한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대신간의 능력이 풀리게 된다면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베지터 사이어인 왕의 전투신과 마침내 새로운 파괴신이 눈을 뜨게 된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의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우주의 파괴신 비루스는 다가올 신들의 전쟁을 위해 6우주와 7우주 사이에 걸쳐 존재하는 혹성재지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느낌 오랜만이군.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비루스, 그곳에서 비루스는 자신보다 먼저 감도한 형제 샴파와 마주하게 됩니다. 너도 와 있었군. 아버지 이렇게 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벌써 1000년도 더 됐군. 이처럼 샴파와 마주한 비루스, 먼저 샴파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게 되자 비루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보단 훨씬 훌륭하게 대처하셨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렇게 파괴신 비루스와 샴파는 고향인 혹성지제에서 수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각 소노천과 트랭크스가 있는 혹성 크레페, 천사 우이스는 자신의 첫 번째 훈련을 통과한 트랭크스와 소노천을 바라보며 이제부턴 잠들어 있는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두 번째 훈련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천과 트랭크스는 우이스의 언급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어 우이스를 통해 혹성 레스티아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그곳에서 신의 기운을 체내에 받아야 하는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천과 트랭크스는 이번 수행이 쉽다고 판단했는지 우이스가 마련한 부채를 체내에 흡수하자 이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이내 우이스는 그걸 집어넣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건 오공과 베지터뿐이라며 두 사람 외에는 몇백만 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오천은 이런 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냐며 정신이 점차 붕괴되고 있었고, 반면 트랭크스는 아버지보다 강해질 거라는 정신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두 명 다 쓰러지게 되며 하얀 구체가 체내에서 빠져나오자 그 모습을 바라본 우이스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어 첫 번째 훈련을 먼저 통과한 오천과 달리 두 번째 훈련에선 트랭크스가 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각 6우주 사이어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격렬한 수행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예상하지 못한 적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베지터에게 수행의 권한을 넘겨준 사이어인의 왕이 찾아오자 베지터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왕이 있는 장소로 날아가게 됩니다. 사이어인들의 훈련 상황을 보러 들른다는 점점 잦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오는 것 아닌가? 이제 곧 다음 훈련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이어인 왕은 베지터를 향한 신뢰를 쌓지 못했는지 이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자 이내 베지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는데요. 곧이어 왕은 경호원들을 통해 베지터를 제압하라고 말하자 이내 베지터는 경호원을 날리며 주먹을 뻗게 되지만 이내 베지터의 공격이 당치 못한 채 반대로 강한 일격을 직격으로 맞는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6우주의 왕은 어떤 오해가 쌓여 있었는지 지금까지 기술을 가르친 건 고맙지만 너는 교관도 동포도 아니라며 그저 가증스런 배신자라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그 잘나신 평화주의자 왕의 진짜 모습인가? 곧이어 베지터는 노멀 상태긴 했지만 연이은 공격의 데미지를 받게 되었는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어 기를 모은 두 사람의 에너지탄이 충돌하는데요. 이처럼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자 이내 베리어를 쳐야 할 정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한편 노멀 상태에서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베지터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한 녀석이 왜 힘의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은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힘의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강하면서 겁쟁이처럼 멀리서 보고만 있었단 말이니. 그렇게 베지터의 공격을 직격으로 호용한 사다라의 왕이었지만 반대로 베지터와 대등한 전투를 펼쳐 보이게 되자
이내 베지터마저 속을 수밖에 없는 움직임으로 베지터에게 다시 한번 데미지를 안겨주는데요. 한편 베지터 또한 물러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내 전력으로 큰 일격을 선사하게 되지만 사다라의 왕은 베지터가 자신을 우롱했다며 너 같은 건 공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이별해서 나가라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점점 재미있어지는 군. 허나 보인다. 내 놈은 계속 스스로의 능력을 억누르며 싸워왔겠지. 그게 한계다. 이처럼 서로가 전력으로 맞붙는 상황 속 마침내 베지터가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하자 사다라의 왕은 이내 무언가를 억눌러야 했는지 전투에 집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넌 그 힘을 일부러 쓰지 않는 것 같고. 왜즉? 슈퍼사이어인이 되면 힘을 10배나 끌어올릴 수 있다. 보아하니 너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왜 변신을 그렇게 거부하는 거냐? 그렇게 사다라의 왕이 움츠리게 되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이어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한편 사라다의 왕이 금발의 악마로 변신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과거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어 자신의 분노로 인해 전우는 물론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 악마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반면 그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된 베지터는 너가 말한 그 저주는 이미 너의 백성인 캬베가 몸으로 받아들였고, 이어 그 힘으로 너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사라다의 왕은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며 힘에 휘둘리게 된다면 언제든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하자 모든 인간을 그렇게 쉽게 묶어 생각하지 마라. 힘이 있으면 악마가 된다고? 천만에 중요한 건 그 힘 자체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다. 물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믿었던 목표에 배신 당할지도 모르지. 허나 포기하지 마라. 완전히 너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 순간 저주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슈퍼사이언 역시 마찬가지야. 이처럼 베지터의 진심을 듣게 된 왕은 베지터에게 짊어진 삶이 어땠는지 묻게 되자 베지터는 자신 역시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단순히 슈퍼사이어인을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시기라 말하는데요. 지금의 난 자유다. 이젠 내 녀석의 짐을 덜어줄 차례인 것 같군. 그렇게 베지터의 진심을 알게 된 왕은 무엇이 너를 바꿀 수 있었는지 묻게 되자 베지터는 이내 웃음을 지은 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날 바꿔놓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대답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말과 함께 오래전에 만났던 한 전사 손오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녀석과 만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올바른 인간이 어떤 건지 겨우 알게 됐다. 그 전사의 고향인 지구는 예전에 내가 침략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내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그 자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이처럼 베지터는 자신의 라이벌 손오공을 떠올렸는지 오공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자신의 모든 진심과 과거의 일을 전부 들려주게 되자 사다라의 왕은 이내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내 녀석도 포기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모르는 얼간이가 아니야. 그저 한번 무릎을 꿇었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나라면 너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진 못했겠지. 넌 대단한 녀석이야. 잡아라. 다시 시작해보는 거다. 그렇게 오공을 통해 변할 수 있던 베지터가 이번에는 사다라 왕의 상황을 이해하며 손을 내밀자 이내 사이어인의 왕은 과거의 전우와 끔찍한 기억을 떠나보낼 때가 온 건가라며 이내 자신에게 내민 베지터의 손을 붙잡게 되자 그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연 두 사람을 사이어인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고, 이어 사다라의 왕은 진정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베지터와의 결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시각 지구에선 남은 전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위해 수행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그중 사탄은 사라져버린 마인부우를 위해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어 전황을 통해 파괴된 우주였지만 드래곤볼을 통해 다시 살아난 14우주에선 새로운 파괴신의 부활을 알리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과 함께 이번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이 1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드디어 사다라의 왕과 베지터가 격돌했지만 어쩌면 이방인이라 생각할 수 있던 베지터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며 사이어인 모두가 다시 한번 전쟁에 대비해 더욱 확고히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다라의 왕은 노멀 베지터이긴 했지만 전투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갖고 있었듯이
앞으로 슈퍼 사이온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더욱 강한 전사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파괴신이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라이벌 50을 통해 한층 더 강한 전사로 성장한 베지터는 파괴신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지렌과 함께 수행의 시간을 갖고 있는 오반의 모습도 전개를 찌는 다음화 드래곤볼 슈퍼 카쿠메의 11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